2022년도 벌써 12월 말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이 된 지 보니까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6개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폭우도 발생했고 또 향남의 공장 폭파 사고, 또 이태원 참사에 우리 화성 시민이 희생되고, 또 박병화 거주 등으로 참으로 다단했던 2022년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시는 각종 전국 평가에서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고, 재정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GRDP는 압도적으로 우리 시가 1위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81조 정도는 돼요.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 화성시의 GRDP가 2등인 성남시가 46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 81조에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3등인 수원시, 용인시가 33조, 그리고 거의 3분의 1보다 조금 많지만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 화성시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맥킨지에서 우리 화성시가 2025년도에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측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 7대 도시가 되고 최고의 도시가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를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시장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자부심도 갖고 또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환경도 조성하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민선 8기 2년차로서 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100만 우리 시민 시대에 대비해서 행정 구조와 행정 체계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화성의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코로나나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다가 소상공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10% 지급하는 걸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 3천억 발행하는데 거기 10%에 300억 정도가 소요되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에 대해서 농어민 기본소득도 지급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ASML이 네덜란드 그 반도체 회사가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우리 화성이 지속 가능 발전하는 산업 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ASML 같은 국내적으로 우수한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우리 화성에 유치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화성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화성의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께서 어디에 사시던 간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 생활 기반 시설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교통, 복지 등등등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저와 함께 꼼꼼히 정책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지만은 다 공평하고 수평을 만들 수는 없어요. 동탄이나 서신이 사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서로 틀리듯이 그 같은 수준을 만들 수 없지만 어디에 사시든 간에 그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이 3조 1천 몇백억,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데 보니까 성남시가 저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본 예산 편성한 액수로는. 그렇지만은 거의 수원보다도 좀 많은 것 같고 우리가 근데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우리 시와 협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된 실장 단장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 일정 바쁘신데도 그래도 기자분들 아침 일찍 오셨는데 세 분 정도만 질문하도록. 혹시 제가 바로 여기서 즉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분 정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타운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좀 전에도 모두에 올해 다사다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박병환 문제를 지금 여기서 얼마 전까지도 시청 민원실에서 5만 명 시민들에 대한 서명을 받는 걸로 봤습니다. 예. 그 받은 게 지금 다 완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문제가 받은 걸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서명을 받은 게 아니라 동의하는 거잖아요. 신청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관련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즉 법사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우리들한테 그 진행사항 입법화 시키겠다,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알아보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이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국민 청원 동의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건이 들어와서 각 처리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그래서 아마 5만 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답변을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국회의원이 세 분이신데 예.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국회에서 그 가불병 국회의원 세 분이 이거 관련돼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박병화 건으로. 그리고 우리가 21일 날 봉담에서 또 지역 권치순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야 공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해서 이건 제도 개선을 하는 거예요. 토론회를 통해서 뭐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정부에다가 박병화 같이 성범죄자라든가 강력 성범죄자죠. 강력 성범죄자라든가 이런 범죄자들이 거주할 때, 거주지를 정하고 할 때 사전에 좀 자치단체장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협의를 하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임시 수용이라든가 임시 치료제도 같은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여튼 등등의 이런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문으로는 했고요. 저희 시에서는 법무부에다 그런 걸 제출했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시장님. 저분이 좀 일찍 들으셨습니다. 마스크. 네, 예. 한시간의 김대중 기자인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참 2023년도에 그 다양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안전사고, 화재사고가 그 2차례 정도 기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아까도 막 그 이태원 사고도 언급하셨는데
화성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그 건축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전, 시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안 같은 걸 따로 설립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지. 예, 그때 향남에서 공장 폭파 사고로다가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러한 거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그러한 거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 뭐 하는 거는 노동부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서 너네 안전에 유의하라, 뭐 하라 이렇게 교육하는 거지 실제로 점검하는 거는 소방서하고 그 노동부 쪽 자원부 쪽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업체라든가 위험물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자체 가서 지도 점검인 거죠. 지도 점검을 하기로 해서 아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11월 1일인가 10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저희도 같이 파악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교육인 것 같아요. 그 산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규정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게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건축되고 가설 건축 같은 경우에 불법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도라든지 어떤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그 부분에 좀 예. 한번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원으로다가 신고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상습적으로 쭉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제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한번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분만 그럼 딱 받는 걸로 하고 예. 네, 화성투데이의 이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그 시장님 처음 부임하실 때부터 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그 연말이 다 됐고 1년이 이제 거의 6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그 신경을 쓰고 추진했던 올해의 그 지적이나 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얘기 좀 해주시죠. 한 건 하면 또 뭐 합니까? 저는 처음에 7월 달에 취임은 안 했지만 취임하자마자부터 저는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시장이 되자마자 28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그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었거든요. 200여 건이 이제 듣게 되었는데 중복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화성이 다양하고 지역별로 계층별로 요구하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은 면적도 면적이거든요. 1.3배, 서울의 1.3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최첨단 신도시부터 서쪽에 있는 어촌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공무원도 하고 참모를 하면서 느꼈던 시정하고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그게 상당히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지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현재보다는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한 그런 6개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고민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는 행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 뒤에서 손들었었던 우리 여성분. 네. 질문이 지금 마지막 하신 분하고 말씀하신 분하고 같아가지고요. 예. 예, 같은 내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끝났습니다. 아니, 6개월 동안 정말로 화성이 세상 다양하고 계층별, 지역별, 권역별로 행정 수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일률적인 행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권역별로, 지역별, 또 계층별로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행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경영하면서 우리 멋진 화성, 정말로 세계의 주요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화성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시장들 이렇게 만나서 회의할 때 보면은 그동안 한 8년 전만 해도 우리 화성은 변방이었었어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변방이었는데 지금 모두 수원시나 성남시, 용인시장도 그래요. 상당히 우리 화성시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가 되어가는 화성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면서 시민과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같이 이런 화성시의 위상을 바탕으로 부상하는 화성시를 더 세계적인 유수한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1, 2년 내에는 안 되겠죠.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정말로 맥킨지에서 예측한 대로 그런 화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들으셨으니까 욕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독도변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오랫동안 차도에서 꼼짝 없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겨울 중인데요. 겨울에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요새 와서도 눈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올 때 최소 86명부터 얼마 전에 140명 정도까지 하루 저녁 내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첫 번째 눈이 왔을 때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 그때는 천연 무공해 재해제 345톤, 염화칼슘 68톤 해서 하루 저녁에 눈이 오면 3억 정도, 최소 3억 정도가 듭니다. 비용이. 근데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 배 이상 7억 정도가 들어요. 인원도 그 정도가 근무하고. 그러니까 눈이 온다는 예상 기상 예보가 뜨면은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위탁을 준 업체, 연막가슴 뿌리고 제설을 작업을 하는 업체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부러 늦거나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순간에 차가 많이 막히면서 또 눈이 오니까 그렇게 지체 현상이 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눈이 오기 전에 미리 예보에 의해서 미리 대비를 일반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대비를 하고 있고 읍면동 직원들 읍면동에서도 조그만 차로다가 골목골목을 갖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수원이나 오산이나 다른 시보다는 좀 빠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불가피하게 차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이 정체가 되면서 막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눈으로 인해서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언론인 분들한테 중요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을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을 찾아가는 시정 설명회 같은 거를 통해서 하여튼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